네, 어제 저녁 늦게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인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은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추미애 장관의 첫 인사, 어느 수준에서 단행될까 관심이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사실상 전원 보직 이동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위 전후로 윤석열 총장 직접 만나시나요? 인사는 너무 늦게 통보한다는 시각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발표된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로 알려진 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됐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사람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도 관록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뭔가 인사에서 좀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인사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한 조선일보라고 미리 얘기해 버렸군요. 한 일간지라고 예, 한 얘기하시려고 일간지 했는데요. 일면 예.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중동에 있는 기사를 송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전 좀 의문이고요. 사실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대규모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특수부 검사들을 굉장히 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한 5개월 지난 상황에서 다시 고위급 인사들을 다 인사를 내면서 교체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때 인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만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검찰권 또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이나 수사하는 모양이 과연 정당했었는가? 예. 저는 그렇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로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또 수사 결과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결과 나온 거 보면 불기소 처분했던 내용을 보면 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실망스럽기도 했었고요. 과연 이걸 위해서 대한민국을 그 넉 달 동안 시끄럽게 만들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결국 구속하지 못했죠.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도 기각됐죠. 예. 즉 그 관련돼 있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벌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인사를 낼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임명식 받던 날 명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는데 어제 인사를 보면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인사 내용을 좀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현 정권 수사 지휘부가 지금 뿔뿔이 흩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그 오른팔 왼팔로 불렸던 한동훈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다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던 이원석 기조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갔고요. 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수사권 남용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네.
끝내 강을 건너시네요. 끝내 강을 건넜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지으면 좋을까요? 검찰 개혁의 신호탄?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청와대나 여당은 명명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윤석열 사단이 검찰 조직을 장악했을 때 그때 나왔던 게 바로 검찰개혁 신호탄이었습니다. 예. 검찰개혁 신호탄을 뭐 이렇게 자주 쏘나요? 그리고 이제는 검찰개혁의 오히려 대상으로 윤석열 그 사단이 몰려서 지금 물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거죠. 이런 자기 부정이 어딨나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네, 그거 모르는 국민 아무도 없고 검찰에 있는 뭐 검사들도 다 알 겁니다. 예. 지금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 이거 아닌가요? 결국 그건데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뭔가요? 왜 공수처를 만들었나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고 정치적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에서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외압에 관계없이 수사하라는 게 검찰 개혁의 방향성 아닌가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런 그 자기부정적인 자가당착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앞으로 상당히 부담으로 많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가당착이란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검찰 인사에서 아까 평론가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중용과 교체에서 둘 다 파격적으로 인사가 너무 한쪽으로 나다 보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 같은 그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진 인사도 있었고요. 뭐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얘기해서 검찰국장 인사를 누구를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검사 출신 인사를 안 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금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담당했던 그 담당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 또 임명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찰 고위직 인사 냈다고 해서 그러면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면 그러면은 검찰 조직한테 오히려 모욕적인 말 아닌가요? 수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사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또 수사해왔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 때의 모습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최동욱 검찰총장 국정원 댓글 수사한다고 해서 사실상 찍어내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검찰은 뭐 했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저항했나요? 저항하는 목소리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대통령 인사권 행사했어요. 오히려 똑같이 그때도 다 지금처럼 시끄럽지 않았지만 똑같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인사들을 계속 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인사내는 부분만 왜 이렇게 유독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냈다고 하는 측면에서 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현 정부에서 뭔가 크게 인사를 잘못 내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그런 의지만 갖고 있으면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부를 교체해도 바톤 이어받은 검사들이 수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 수사 멈출 것 같으냐? 수사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검찰 수사해왔던 방향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국면에서 갑자기 수사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석 달 동안 수사하다가 갑자기 울산경찰이 그 고발 사건으로 울산경찰이 선거 개입했다고 하는 사건을 끌고 올라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유재수 부시장 감찰권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또 수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송범계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이전에 수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선거 개입 고발 사건이 하명 수사로 둔갑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관련돼 있는 법안이 마침 또 공교롭게 지금 상정되고 처리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소리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계속 의문을 갖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검찰 스스로가 칼을 잘못 휘두르고 있다면 그거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부가 교체가 됐고요. 앞으로 있을 이제 평검사들의 인사도 주목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 바톤을 이어받아 수사를 제대로 이어갈지 좀 힘이 빠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검사들이 과연 있을까요? 눈치 빠른 검사들은 이 정권에서는 그런 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로구나. 이 정권에서 내가 좀 출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라면 당연히 자제를 하겠죠. 또 그리고 실제로 그걸 기대해서 이번 인사한 거 아닌가요? 예, 그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그걸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뭐 인사와 관련해서 이건 뭐 대통령의 권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는 거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 그럼 다른 조직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인사권을 행사할 때 그렇게 전행을 못한 겁니다. 안 한 측면도 있고 예. 자제를 하는 거죠. 이건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국민들로부터 여론의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오히려 본인이 본인 쪽으로 본인들의 지지층 쪽으로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는 거고 예.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버리게 되면 제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앞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도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새로운 집권 세력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대체? 예. 예,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야 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하실 거냐. 법무부 장관 아무나 임명하고 본인의 그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의지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인사안 다 정해서 검찰개혁 이렇게 해버려 하면 네.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물갈이 싹 하고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 주고 그리고 계속 수사 가이드라인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는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선례를 하나 만드는 것은 예.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너무나 많은 지금 나쁜 선례들을 지금 쌓고 있어요.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때 그 뒷감당하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아마.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전 보수정부 시절에는 검찰 인사가 공정했습니까? 공정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내놓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유독 검찰은 보수정부 시절에는 별말 없고 그냥 하명수사든 뭐든 그냥 그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왜 진보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렇게 저항합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평검사하고 대화할 때도 그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대통령한테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검찰은 우리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속칭 얘기하면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수사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수사하라 그러면 수사했어요. 그리고 나타났던 수많은 부작용들은 다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지적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예. 검찰 조직은 왜 수사하라고 제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하면은 그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민 말씀하셨는데 국민한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수사들을 하는 게 검찰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예. 근데 검찰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수사하는 것처럼 비추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택한 이유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 보고 그런 식으로 니네들 했으니 윤석열 데려와서 싹 물갈이 하겠다. 그때 엄청나게 물갈이 많이 했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진보진영에서 다 박수치고. 그런데 그 주역들을 지금 싹 또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너무 편파적이어서 너무 정치적이어서 그랬다라고 과연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요?
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핵심 측근과 관련한 수사 다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 수사 다 했고,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진행됐고 다 미진에서 특검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못하게 막아본 적은 없다. 보수 정권 하에서도.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사권을 무조건 뭐 어떻게 행사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로 말한 다음에 그 인사에 대한 평가나 비판들은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권을 행사할 때 검찰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것 또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전 정부에서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않았느냐?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수사했던 내용하고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는 뇌물받거나 이런 수사였어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거 기간, 선거 들어갈 때 후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지금 수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권에서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고 수사권 남용에서 너무 지나치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말씀을 제가 좀 일부러 길게 들어봤는데 다 여기서 이제 뭐 가지치기 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정권을 넘나들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뒷말이 많은 거는 뭔가 좀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자 아까 가는 사람 인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는 사람들 인사를 좀 보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고요. 그리고 검찰국장에는 좀 조남관 동부지검장이 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인연이 좀 주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자리에 이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권의 정당성으로 얘기하자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대통령 이게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사 효과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역할 이걸 일단 제일 1순위로 봤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수사를 곧게 해왔다고 하는 점을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와 지금 중앙지검장을 임명했던 그 인사와 그 인사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 사람을 심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소지는 저는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있다고는 생각된다. 네. 이종우 평론가님입니다. 대통령 사람 심은 거죠. 여기 또 누가 보더라도 단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신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학교 후배예요, 그죠? 경희대 법대 후배 아닙니까?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감찰반장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럼 거의 수족처럼 이렇게 지낸 거고 그렇게 보면 거의 운명공동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이렇게 핵심 자리에 딱 데려다 놓으면 누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다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되면 그럼 다음 이제 이분은 다음 검찰총장 후보로 지금 곧바로 등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열 총장 또 이 경로를 거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인 인사를 딱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로부터도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네. 시점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두 분이 참 대척점에 서서 지금 얘기를 주고받고 계신데 이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권 반응도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한국당 주호영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의 나름의 틀 안에서 숙고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난 조금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해봅니다. 개혁의 시작이다. 이게 완전히 검찰 자체를 해체하는 그런 어떤 인사 정도로 보여지고요.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말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예. 실제는 자기들을 향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대검발로 대변실 메시지가 나오고 법무부발로 메시지가 나오고 하고 있는 그 양쪽의 상황을 뭐 충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충돌이 아니고 항명이었죠. 사실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에 관해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물론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시에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조차도 말하자면 완전히 무시한 거지요. 형식적으로는 시도하려고 한 형식만 남기고 네. 30분 전에 와서 보라 뭐 이런 쪼니까. 지금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공방이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하고 대검이 하루 종일 이제 밖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마지막에 대검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이재정 의원 얘기 들어봤을 때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항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일들을 이렇게 탁 일도양단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것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 시절에도 검찰 인사를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뒷말들도 있었고 고민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검찰이 항명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 그러면 대통령은 검찰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둬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 행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어느 점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다만 저는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마치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안 갖고 와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안 받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인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일반 직장이든 일반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로 인사권자가 인사를 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무슨 인사가 낼 건지 먼저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식의 태도들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검찰 인사를 더 지금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30분 남기고 부른 거는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동안에 검찰 인사를 냈을 때 그렇다면 관례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수기를 하죠 보통. 예, 보통 이제 뭐 며칠 전에 법무부에도 이제 검찰국장이 있잖아요. 검찰국장이 뭐 조직안 관련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도 이제 검찰총장대로 뭐 그 인선안 같은 게 머릿속에 있겠죠. 자, 그걸 서로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좀 조율해야 될 게 있으면 조율도 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 발표가 좀 지연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뭐 인사안을 이제 보러 오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진정성 있는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걸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이건 뭐 형식적으로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냥 와서 그냥 손만 들어 달라 뭐 이 거수기 역할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내가 하기는 좀 후배들 얼굴을 봐서도 내가 못하겠다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저라도 사실은 안 갔겠어요. 차라리 사표를 내면 됐지. 자,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정말로 협의를 할 그 마음이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이 하다못해 하루 이틀 전이라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런 예. 거를 생략한 거니까 뭐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그 지금 얘기에 있어서 좀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현상들을 좀 얘기를 아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검찰 개혁을 얘기했잖아요.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검찰이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전 정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러면 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검찰의 기존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인정해 준 거죠.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짬짬이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럴 때는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또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인사를 해야 하는가?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세련되게 인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세련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검찰을 마치 무슨 수족을 자르는 것 같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비칠 만큼 그렇게 인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련되게 인사를 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은 저도 갖지만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인사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당은 한국당인데요. 자, 한국당 오늘 추미애 장관을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와 몸통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던 윤석열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범죄를 은폐하겠다는 흉계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당장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고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이럴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꾸 나서는 게 국민들은 굉장히 좀 성가시게 느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정부를 질타하고 청와대를 질타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럴 텐데 왜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별로 명분이 안 살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가당착적인 그런 결정이었고 이런 정도면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론이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집권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구 인사를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그쪽에서도 나올 법한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나서버리면 그렇게 나서려던 사람도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좀 자기 성찰이 여전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등장했을 때 우병우 사단 다 정리했는데 예,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우병우 사단 다 또 끌어들여갖고 우병우 사단으로 하여금 검찰 장악하게 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 권력형 비리 관련해서 수사 무마하려다가 난 논란도 되고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 그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펼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할까? 뭐 그런 자각 증세가 좀 부족한 게 측면이 아닌가 강하다고 하면은 싶습니다. 만약에 예.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형식적으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안할 수는 없고. 뭐 고발이 만약에 들어왔으니까 고발한다면. 이제 수사는 진행을 할 텐데 예. 이게 과연 이제 그럴 거리가 되는지 네.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자, 어제 손발이 다 잘려나갔다. 언론에서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요즘에 그 진중권 교수가 검찰 편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친문 비판에 굉장히 거세게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중권 교수의 어떤 행보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좀 없는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도 중요한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를 왜 이런 방식으로 내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구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보 진영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치환해버리는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유시민 이사장이 미우면 유시민 이사장이 밉다고 그냥 하세요. 왜 엉뚱하게 모든 것들이 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뭐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검찰의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 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비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본인은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 것이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냐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진중권 교수 메시지가 나온 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또 알리려고 해서요. 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예. 진중권 교수의 이번 이제 1년의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상당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측근을 때리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때리지는 않습니다. 예. 가만 보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지금 그만두면요. 완전 영웅됩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완전 영웅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에 대한 충실이 그래서 남았다. 사실은 예.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참모진들이 몇몇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분들이 좀 빨리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임기 후반에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선 진중권 교수하고 생각이 같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전에 한 그 발언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보수 정권에서 누군가 보수 농객이 저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검찰은 힘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예. 대통령 빨리 저 사람들 잡으시오. 이렇게 보수 농객 중에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야 아마. 예. 예. 그때 뭐라고 그때 얘기할 유시민 것인가? 이사장은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참입니까 대체?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야 한다. 특히 네. 발언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초동, 여의동 할 것 없이 지금 검찰 인사 때문에 어수선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 열리면 검찰 개혁의 또 하나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제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법안 관련해서는 한국당도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사실은 원래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정법하고 형사소송법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또 서로 간에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 문제까지 같이 걸려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상권 분립 문제 제기하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반대로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현상들이 똑같이 반복되거나 재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민생 법안, 이 수사권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국회 과제가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인데요. 예정된 청문회 일정 끝났는데 한국당 도저히 적격 판정 내리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 이번 검찰 인사의 분풀이가 정세균 후보자를 향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일단 듣고 오시죠. 한국당에다 어제 검찰 인사를 부어버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꼴이 됐어요. 사실은 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계속 밖으로 놀다가 국회 안까지는 들어왔죠. 로텐다울까지는 추우니까. 그렇지만은 본회의장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든 한국당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의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물꼬를 터줬는데 이제 검찰 인사가
이렇게 나니까 한국당에서는 그 화풀이를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게 할 수 있지만은 어제 이틀간의 그 청문회 내용을 보면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한 방도 없어요. 네. 검찰 인사가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풀이가 정세균 후보자를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그런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무적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4+1 협의체. 예, 그건 뭐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수처법 같은 그런 그 법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뭐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자유한국당도 그걸 압니다. 어차피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다만 이제 자기네들이 정한 원칙,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그 원칙 명분만 그냥 부각시키고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 임명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나쁜 선례를 하나 쌓은 격이 돼서 이것도 아마 참 두고두고 많은 부담으로 진보 진영에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나쁜 선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전에 국무총리 인준 통과할 때 그때 서로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 다 없었습니까? 나쁜 선례 그 얘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상권 분립 원칙을 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참 현 정부에서도 지금 뭐 정세균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국회의장이 후반기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간다. 이 모양새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 당한 이후에 협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왔던 것처럼 전반기 국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 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야권하고 같이 협치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여당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야권하고 어떻게 협치를 풀어나가는가에 있어서 최적격자가 정세균 후보자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어떤 나쁜 선례, 그런 선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뭐 여권에서는 과거의 정부에 있어서는 뭐 지금 사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뭐 국회로 오기도 하고 다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모양새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이 한 3,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총선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수 통합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좀 약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수 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조금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외견상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도권 경쟁이 이제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죠. 위원장에는 박형준 교수가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도 사실은 뭐 개파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마중물 역할은 좀 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범야권, 그러니까 보수 야권에서도 4+1 협의체 같은 게 이제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4+1 협의체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에 서로 뭐 의견 대립도 있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의견 조율 과정을 이제 거칠 텐데요. 그런데 큰 틀에서 어찌됐건 함께 가자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힘을 받을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의지를 가지다가 뭔가 발표를 하려고 그럴 때 친박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난관이 많을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뭐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제시했던 3대 요건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친박계가 반발하고
탄핵의 강을 결국은 못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아마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이제 야권 통합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선거연대 얘기 나왔을 때 야합이라고 얼마나 많이 비난했었어요. 그것도 생각하면은 참 많이 시대가 변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반드시 여권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야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존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범세력권들을 만들어가는 이합집산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로 묶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야권으로 묶거나 범보수 진영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 쪽에서도 물론 이제 진보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위성정당이나 이런 거 만들 생각보다는 이렇게 자기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생존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시도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국당이 위성정당 이름으로 이제 비례자유한국당 쓰겠다고 했는데 쓸 수 있을까요? 선관위가 사용 불허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죠. 이제 선관위의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선관위 결정에도 청와대라든가 여당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도 자체가 좀 무모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국당의 합니다. 위성정당 그러니까 창당 자체가 비례민주당 만들겠다는 얘기도 상당히 좀 그런 시도라고 좀 보고요. 국민들이 속아낼 거다 이거는. 국민이 속아낼 것이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